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반찬 추가를 요청했지만 직원이 무표정하게 거절한다. 또한 주문을 하려 해도 직원들이 신경 써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 혹시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걸까라는 오해를 하게 된다. 이에 BBC 본사로 한국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긴급 보고를 보낸다. BBC 국제부 특파원 캐서린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영국 런던에서나 봤을 법한 장면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네요. 바로 며칠 전 BBC 본사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긴급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 특집 리포트 준비 바람.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글로벌 현상인지 조사하라. 이메일을 받은 순간 솔직히 나는 의아했다. 한국 문화? 전 세계적 확산? 분명 K-팝이나 K-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장은 과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사무실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BBC가 한국 문화 확산에 대해 심층 취재를 하래요. 영국 런던 BBC 국제부 사무실. 한 동료가 커피를 홀짝이며 피식 웃었다. K-팝 아이돌 인터뷰라도 할 생각이야? 요즘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많다던데 그냥 일시적인 붐 아닐까? 다른 기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한국보단 일본이 문화적으로 더 영향력이 크지 않아? 예전부터 애니메이션, 게임, 패션 일본이 훨씬 앞섰잖아. 맞다. 영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다. 영국은 셰익스피어의 문학과 록 음악으로,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하라주쿠 스타일로 세계를 사로잡았다. 그런데 한국이 그 틈을 비집고 나와 새롭게 문화 강국이 되고 있다고? 나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은 채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서울에 도착한 순간 나는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영국 런던 BBC 국제부 사무실. 나는 아직도 한국 문화가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말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탑승 게이트에서부터 눈에 띄는 풍경이 있었다. 한국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승객들 중 절반 이상이 비회 한국인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있었다. 와, 드디어 한국 간다. 너 이번에 꼭 홍대 가서 쇼핑해야 해. 나 BTS 앨범 사러 명동부터 갈 거야. 한국 길거리 음식 완전 기대돼. 떡볶이, 순대, 치즈 핫도그 다 먹어볼 거야. 영국인, 프랑스인, 심지어 남미에서 온 여행객들까지 하나같이 한국 문화에 푹 빠진 모습이었다. 나는 순간 정말 한국 문화가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큰가 하는 의문을 품었다. 인천국제공항 도착.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다. 이게 공항이라고? 너무나도 조용하고 깔끔했다. 런던 히드로 공항과 비교하면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다. 공항에서 빠져나오는 과정도 너무나 간단했다. 자동 여권 심사대를 통과하자 줄도 길지 않았고 직원들도 친절했다. 공항철도 탑승 서울역으로 이동. 택시를 탈까 고민하다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 기차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공항철도는 마치 새 것처럼 깨끗했고 좌석은 편안했으며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었다. 런던의 지하철 튜브를 떠올려 보자. 좁고 오래되고 흔들리고 가끔은 악취까지 난다. 하지만 한국의 공항철도는 마치 유럽의 초고속 열차를 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옆 좌석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 진짜 최고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맞아. 게다가 가격도 너무 저렴해. 그제야 나는 한국 문화가 단순히 K-팝, 드라마 같은 엔터테인먼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요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서울역에서 내려 강남으로 이동했다. 거리에는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가 곳곳에서 들렸다. 내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리고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BBC 본사로 첫 리포트를 전송하려던 순간 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BBC 본사로 첫 리포트를 전송하려던 순간 나는 카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Excuse me, can I get an 아메리카노 프리즈? Sure, 대실비 4,500원. 손님과 점원이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의 평범한 카페라는 점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절반 이상이 외국인 손님이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하는 영국인, 한국어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프랑스인, BTS 영상을 보며 웃고 있는 스페인인까지. 여기는 마치 런던의 코벤트 가든이나 뉴욕의 소호 같았다. 하지만 여기는 한국, 서울 강남 한복판이었다. 강남 거리에서 펼쳐진 한류 현상. 나는 카페를 나와 거리로 걸어 나갔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니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다. 영국 런던에서나 볼 법한 트렌디한 패션을 입은 젊은이들, 명품 브랜드 매장 앞에서 쇼핑하는 유럽과 중동 관광객들, 길거리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중국인과 동남아 관광객들, 그리고 어떤 일본인 관광객 2명이 나누는 대화가 내 귀에 들어왔다. 솔직히 일본보다 서울이 더 현대적이지 않아? 응, 특히 이 분위기랑 문화가 너무 세련됐어. 요즘 일본에서도 한국 스타일이 유행이야. 한류 열풍의 중심, K-팝과 드라마. 길을 걷다 보니 대형 전광판에서 BTS, 블랙핑크, 뉴진스 같은 K-팝 아이돌들의 뮤직비디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심지어 런던 중심가에서도 보기 힘든 초대형 LED 광고판이 강남거리 곳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 위해 명동으로 이동했다. 한류 굿즈샵 앞에서 길게 줄을 서 있는 외국인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관광객,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유럽인 여성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한국이 진짜 글로벌 문화 강국이 되고 있다. 나는 BBC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속보.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 직접 경험 후 긴급 리포트. 런던에서 봤던 한국 문화 붐이 결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한국은 단순한 K-팝과 드라마를 넘어 패션, 뷰티, 음식, IT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쓰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한국의 문화적 부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다. BBC 본사 긴급회의 소집. 이메일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BBC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화상회의를 통해 BBC 런던 본사의 편집장과 여러 기자들이 내 보고를 듣고 있었다. 로라, 내 리포트는 흥미롭군.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한국 문화가 정말 일본이나 영국처럼 장기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일본이 아시아 문화의 대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실 저도 출장을 오기 전까지는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애니메이션, 게임, 패션 등으로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은 적극적인 소통과 확산력입니다. 나는 명동과 강남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 3장과 영상을 공유했다. 명동 한류 굿즈샵 앞에서 길게 줄을 선 외국인 관광객들, 카페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프랑스인, 강남거리에서 한국 패션을 입고 쇼핑하는 중동 관광객. 이건 예상보다 더 강력한 현상이군요. 하지만 단순히 K-팝과 드라마 때문은 아니겠죠? 맞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보니 한국은 문화 그 자체가 경험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고 있다. 나는 공항철도에서 느꼈던 충격을 떠올렸다. 한국은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문화와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나라입니다. 공항철도에서 경험한 깨끗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페이 시스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 와이파이 환경. 이 모든 것이 한국 문화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요소죠. 그리고 한국에는 팬덤 문화가 있다. 영국에도 록 음악의 황금기가 있었고 일본도 애니메이션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문화적 특징은 팬덤 문화입니다. K-팝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합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해외 소비자들과 SNS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트렌드를 주도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처럼 한국 드라마는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획됩니다. BBC 본사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는 결국 한국이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하는 방식 때문이라는 거군. 맞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문화 강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일본이나 영국과 다른 점이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서울거리로 더 깊이 탐구하다. 회의를 마친 후
나는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더 알아보기 위해 홍대와 이태원으로 향했다. 홍대 거리에서는 길거리 댄스팀들이 K-팝 커버 댄스를 추고 있었다. 이태원의 한 바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한국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편의점 앞 벤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컵라면을 먹으며 한국어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가 참여하는 문화혁명을 만들고 있다. 나는 홍대와 이태원에서 한국 문화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쌓여가던 그 순간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저녁 무렵 나는 이태원의 한 유명한 한국식 BBQ 식당에 들어갔다. 그곳은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한 곳이었고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식 삼겹살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식사를 주문하려고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여기요. 주문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직원들이 바쁜 건 알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손을 흔들며 불렀다. Excuse me. Can I order? Please. 이렇게 직원들은 분명 나를 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문득 옆 테이블을 보니 한국인 손님들에게는 즉시 반응하고 있었다. 혹시 나를 일부러 무시하는 건가? 나는 순간 당황했다. 설마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 나를 더욱 당황하게 만든 순간 기다림 끝에 한 직원이 다가왔다. 그러나 직원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었다. 고기 몇 인분 드릴까요? 삼겹살 2인분이요. 그리고 반찬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직원은 내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살짝 찌푸렸다. 그리고는 짧게 한마디만 하고 갔다. 기본 반찬은 추가 안 돼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손님들은 계속해서 반찬을 추가로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삼겹살을 주문하고도 여전히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뭐지?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대하는 문화가 있는 건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가던 나에게 이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나는 이 경험을 BBC 본사에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놀라운 문화적 성장과 세계적인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혹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면 제대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다. 긴급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차별 경험 추가 리포트 필요. 방금 한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외국인으로서 차별을 받은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인지를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까지 나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고 따뜻한 나라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차별이라고 느낄 만한 상황을 겪으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무시당한 걸까? 그동안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많이 받았다. 지하철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한국인 학생이 직접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다.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려는데 내 카드가 인식되지 않자 직원이 직접 도와줬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내 서툰 한국어를 듣고 바리스타가 환하게 웃으며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줬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그것도 음식점에서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려는 곳에서 말이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테이블의 한국 손님들은 별다른 불편함 없이 주문을 하고 있었고 직원들도 바쁘지만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다. 혹시 내가 한국어를 못해서 무시당한 걸까? 그렇다면 더더욱 이상했다. 나는 기본적인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고 이전에 다른 곳에서는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다. 나는 지금 한국 문화를 오해하고 있는 걸까? BBC 본사로 긴급 보고를 보낸 후에도 나는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한국 문화가 정말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나라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렇게 고민하며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데 그때 나의 오해를 완전히 뒤집는 일이 벌어졌다. 내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손님이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을 걸었다. 혹시 주문하실 때 불편하셨나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 사람이 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아까 직원이 반찬 추가는 안 된다고 했죠? 사실 그건 차별이 아니라 요즘 한국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나는 깜짝 놀랐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네. 외국인 손님뿐만 아니라 한국인 손님들도 반찬을 추가로 받으려면 다 먹은 후에 요청해야 해요. 그런데 외국인 손님들은
이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나는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 직원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규칙을 따랐던 것뿐이었다. 반찬 추가가 안 되는 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손님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었다. 그리고 직원들은 바빠서 모든 손님을 세세하게 신경 쓰기 어려웠을 뿐이었다. 나는 순간 BBC 본사에 보낸 리포트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했다. 한국은 정말 차별적인 나라가 아니었을까? 그때 나를 도와준 한국인 손님이 웃으며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보통 주문할 때 종업원을 크게 부르거나 테이블에 있는 벨을 눌러야 해요. 직원들이 바로 와주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님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문화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완전히 내가 한국 문화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서둘러 BBC 본사에 다시 이메일을 보냈다. 긴급 업데이트. 한국에서의 차별 경험 새로운 시각. 이전 보고에서 한국 식당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은 것 같다고 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그것은 단순한 문화 차이와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인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나라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국은 문화적 개방성이 뛰어난 나라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장 마지막 날, 나는 인천공항에서 한국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의 확산이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확신한다.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다. 그리고 한국은 단순한 한류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글로벌 허브가 되어가고 있다. 나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을 다짐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한 후 나는 BBC 본사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 제안 BBC 특집 다큐멘터리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의 힘.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한국은 지금 문화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BBC에서 이 변화를 심층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며칠 후 BBC 본사에서 답장이 왔다. 이건 단순한 리포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을 다룬 특집 방송을 제작하자. 며칠 뒤 BBC의 대표 뉴스 프로그램인 BBC 월드 스페셜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의 힘이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이 기획되었다. K-팝, K-드라마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까지 변화시키는 한국 문화, IT 기술과 결합된 한국의 혁신적인 문화 확산 방식, 한국이 글로벌 문화 허브가 되는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 나는 직접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과 인터뷰, 자료를 BBC 스튜디오에서 소개하게 되었다. 처음엔 한국 문화가 단순한 유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세계는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흥미로운 글로벌 스토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잊지 마세요. 방송이 끝난 후 나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날을 기대하며 미소를 지었다.